물이 부족 추장사회에서 초기 국가 형태로. 현재 지구상에서 남극 대륙을 제외한 육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낯익은 형태이다. 초기에 많은 국가와 근대의 모든 국가에는 문자를 아는 엘리트 계급이 있었으며 근대 국가 중에는 문자를 아는 대중이 있는 국가들도 많다. 사라져간 국가들은 대개 가시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을 남겼다. 표준화된 설계로 건설된 신전의 유적, 적어도 4단계 이상으로 구별되는 정착촌의 규모, 그리고 각각 수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발견되는 토기의 유형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증거를 통해 메소포타미아에서 BC 3700년경, 중앙아메리카에서 BC 300년경, 안데스,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는 1000여 년 전에 각각 국가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추장사회로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추장사회나 부족, 무리 등보다 과거의 국가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원시 국가들은 대추장이 다스리는 대규모 추장사회가 가졌던 많은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무리 사회로부터 부족, 추장사회로 이어지는 규모 확대의 연장선에 놓인다. 추장사회의 인구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근대 국가의 인구는 100만 명이 넘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10억이 넘는다. 대추장이 있는 곳은 국가의 수도가 되기도 했다. 수도 이외에도 인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던 곳들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였는데 추장사회에는 그런 도시가 없었다. 도시는 대규모의 공공토목공사, 지배자의 궁전, 곡물이나 조세를 통한 자본의 축적, 식량 생산자 이외의 인구 집중 등의 특징에서 촌락과는 달랐다. 초기 국가에는 최고 대추장과 같이 사실상 왕에 해당하는 명칭을 가진 세습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정보, 의사결정, 권력 등을 전보다 더 많이 독점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극소수 개인들만이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들이 정부의 각종 부서로 내보내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을 좌우한다. 예를 들자면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쳤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50만 명의 사람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핵전쟁에 대한 정보와 논의를 자기가 임명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간부 10명에 국한시켰다. 나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은 자신과 3명의 강요로 구성된 4명만으로 제한했다. 국가는 추장사회에 비해 중앙의 통제도 광범위하며 곡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재분배도 더욱 광범위하다. 경제적 전문화도 더 심화되어 오늘날에는 농경민조차 더 이상 자급자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정부가 무너질 경우 AD 407년에서 411년에 영국에서 로마의 군대, 관리, 화폐 등이 떠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국가들도 중앙에서 경제를 통제했다. 식량은 4개의 전문 집단이 생산했다. 정부는 이들의 농산물을 걷어들이고 각 집단에 필요한 보급품, 연장, 그리고 그 집단이 생산하는 식량을 제외한 각종 식량을 나눠주었다. 국가는 공유 농경민에게 종자와 쟁기 끄는 동물을 공급했고 목축민에게서 그들의 동물의 털을 걷어들여 장거리 교역을 통해 금속을 비롯한 필수적인 원료와 교환했으며 농경민에게 필요한 관계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초기 국가들은 추장사회보다 노예제의 규모가 훨씬 더 컸다. 그렇다고 추장사회가 패배한 적들에게 더 관대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가는 경제적 전문화가 더 심했고 대량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공공토목공사도 많았기 때문에 노예의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전쟁의 규모가 커졌으므로 더 많은 포로들이 생겼다. 추장사회에서는 한두 개에 불과했던 행정단계가 국가에서는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 어떤 정부 조직 구성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관료들의 수직적 단계도 늘어났지만 수평적 전문화도 심화되었다. 가령 하와이에
코노이키는 행정의 모든 측면을 담당했지만 국가의 정부에는 여러 부서가 따로 있어서 각각의 부서가 독립적인 위계를 갖고 수자원 관리, 조세, 징병 등을 하나씩 맡는다. 아무리 작은 국가의 관료 체계도 큰 추장사회의 것보다는 복잡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작은 도시 마라디의 중앙행정부에도 130개가 넘는 직함이 있었다. 국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률, 사법제도, 경찰 등으로 점점 공식화되었다. 법률은 흔히 성문화되기도 했는데 문자를 아는 엘리트 계급을 가진 국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문자가 생겨난 시기는 이들 두 지역에서 최초의 국가들이 형성되던 시기와 대략 일치했다. 초기 국가들은 국교와 표준화된 신전을 갖추고 있었다. 초기의 많은 왕들은 신격화된 존재였으며 그들이 받은 특별 대우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다. 아스텍과 잉카의 황제들은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일본어에는 왕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당신이라는 뜻의 특별한 대명사가 따로 있었다. 초기의 왕들은 국교의 수장을 겸하기도 했고 별도의 대사제들을 두기도 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분배, 문자, 기능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국가의 이 같은 특징들은 부족에서 추장사회로 이어진 특징들을 더욱 극대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추장사회 수준에서 벗어나 몇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리, 부족, 단순한 추장사회처럼 혈연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계열 및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무리와 부족은 언제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추장사회도 대개 그러했다. 그러나 국가는 대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특히 여러 국가가 융합되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제국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국가 관료들은 추장사회처럼 혈연에 근거하여 선발하지 않는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훈련과 능력에 근거하여 선발된 전문가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을 포함하여 나중에 생긴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자리를 비세습제로 하는 경우도 흔했으며 추장사회부터 이어진 세습적 계급 체제 자체를 포기한 국가들도 많았다. 국가는 부족이나 추장사회보다 강력한 통치체제를 가진다. 지난 13,000년에 걸친 인류사회의 현저한 추세는 작고 덜 복잡한 사회 단위에서 점점 더 크고 복잡한 사회 단위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 추세일 뿐이고 실제로는 양방향으로 무수한 변천이 되풀이되어 왔다. 매일 오는 신문을 통해 우리는 큰 사회 단위가 해체되어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00여 년 전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도 그러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단위가 반드시 덜 복잡한 단위를 정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굴복하기도 한다. 가령 로마와 중국의 제국들은 각각 야만인과 몽골의 추장사회에 침략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장기간에 걸친 추세는 크고 복잡한 사회 쪽으로 진행되어 국가 단위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다. 국가와 그보다 단순한 사회가 충돌할 때 대개 국가가 승리를 거두는 한 가지 이유는 무기류를 비롯한 기술들이 더 우수하며 인구도 더 많다는 이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추장사회와 국가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점이 두 가지 더 있다. 첫째, 중앙 집권화된 결정권자가 있으면 군사력과 물자가 집중된다는 점. 둘째, 국가는 공인된 종교를 퍼뜨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말미암아 군대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는 점이다. 현대 국가에서도 학교, 교회, 정부 등이 국민들에게 이 같은 희생 정신을 강력히 주입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태도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임을 흔히 잊어버린다. 모든 국가에는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마음 자세를 종용하는 표어가 있다. 영국에서는 국왕과 조국을 위하여, 스페인에서는 신과 에스파냐를 위하여 라는 식이다. 이러한 정신은 16세기 아스텍의 전사들에게도 있었다.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고
생명을 주시는 신에게 이 꽃다운 죽음보다 귀중한 것은 없도다. 멀리 나의 죽음이 보이나니 내 마음은 죽음을 갈망하노라. 이 같은 정신은 무리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유기니인 친구들에게서 부족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 부족에 대한 애족심이나 자살에 가까운 돌격 등 죽음을 무릅쓴 군사행동을 감행한 예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적을 공격할 때는 매복했다가 기습을 하거나 적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마을을 위해 죽게 될 위험성을 최소화시켰다. 바로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부족사회가 군사행동을 취할 때는 국가사회에 비해 선택의 폭이 심하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애국심이나 종교에 광적으로 도취된 사람들이 무서운 적이 되는 까닭은 못된 적을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아군의 일부가 죽어도 좋다는 모진 마음가짐 때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도의 정복 전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광신적 행동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추장사회가 생기기 시작한 이후, 특히 지난 6,000년 사이에 국가들이 탄생하면서부터였다.